WFM으로부터 고문료도 매달 따박따박 200만 원씩 받았던 것이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온 재산을 다 투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억이 넘는 돈, 지금 얘기에 따르면 사실상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뭐 조국 일가가 50억의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사실상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인한 거죠.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20억을 일가가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이, 다 알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억이 아니라 1억만 투자해도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0만 원도 금방 알아요. 허위 인턴 의혹. 이거는 주범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였고 당시에 그 센터의 소속 교수였는데 조국이 밖에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09년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직접 조국이 전화를 한 것도 장영표 교수 아들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범이 조국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의 딸이 한영외고에 해당 증명서를 직접 제출을 했기 때문에 조국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알아서 실무자가 한 거다. 그러면 그걸 신청하고 직접 수령해서 뿌린 조국 딸이 빵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로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그것도 부인도 아니고 딸과 아들이 빵에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증명서가 조국의 PC에서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조국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나는 관여한 적이 없고 장 교수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했죠. 그렇죠. 증거인멸. 이거 뭐 한국투자증권 PB 김모 씨가 얘기한 게 있죠. 집에서 내가 1시간 동안 조국이랑 같이 있었고 그때 자기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심지어 그 조국 방에서 조국 서재에서 PB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방도 아니고 자기 방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라는 의혹이라고 언론에선 지시한 나오지만 거일 수도 사실상 있어요. 지시했죠. 네. 그리고 난 몰라.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왜 페이스북으로 정경심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듯한 얘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법적 검토가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일가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형법 전공. 그럼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법무장관.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40회수도 못했잖아요. 뭐 오상방위도 모른다. 네, 뭐 이런 모르니까. 얘기가 나오고는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서는 믿고 따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은요. 지금 뭐 좀 간접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조국 친동생이 몇 억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정경심이 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친동생. 근데 그 친동생은 이미 뭐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돼 있고 웅동학원에서 이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조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건 지금 상황은요, 조국에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이 정권과 지금 조국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이 갈등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뭐, 예단하긴 그렇지만, 사실 이게 법무부가 조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도 혹시 기각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냐 이런 걱정까지 낳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법무부는 또 조국 관할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던가 이재명이 사법부에 의해서 지금 법적 정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안희정, 이재명이 소위 말하는 문바들에게는 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세력이 20년, 30년, 100년 영구 집권하기 위한 어떤 적들입니다. 라이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과연 영장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발부를 해줄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이 열심히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경심에 대해서는 무리해서 구속수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국 정경심을 둘 다 쳐넣기보다는 정경심은 불구속 수사로 계속 가고 조국을 구속하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관행이 부부를 동시에 쳐넣는 일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조국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굳이 정경심을 종범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공개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정경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기자들은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면서 정경심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조국을 직접 쳐야 된다. 윤석열 입장에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검찰 인사가 조만간 계획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라는 말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결국엔 핵심을 직접 잡아 쳐넣어야지 입맞추기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조만간 조국의 소환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윤석열 해임을 추진하나 이런 보도가 또 떴습니다. 예,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왜냐면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해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할 수가 없다. yes, 오와 no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해임은 어렵지 이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죠. 하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민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가 불행하지? 합리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종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윤석열의 해임을 추진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켜라도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게 조국의 구속도 아니고요. 정경심만 구속이 돼도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조국이 직접 해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참. 조국이 해임을 청구하면요. 이 도둑놈이 모든 경찰에 대해서 수갑 채우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로 올라가서 국무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을 해버리면 자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조국이 직접 해임 청구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여권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해임 청구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권, 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반발하면 사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일단 사퇴를 하면은 조국 본인도 사퇴하는 모습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동귀어진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됐든 일단 윤석열은 날리겠다. 이것이 지금 여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굉장히 지금 입지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할 텐데 그래도 계속 아주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 벗을 각오를 했다. 예. 임기가 2년인데 나는 뭐 계속 끝까지 간다.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말이죠. 밖에 나가면은 윤석열 총장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분들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10월 3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에 조국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계속 헌법 정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 본인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했고 그 여론전에 따라서 또 서초동에서 지난 주말에
뭐 한 7, 8천 명 정도가 모여서 또 나름의 촛불 시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전혀 압박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뭐냐면요. 예. 어제 저녁에 검사장들을 서울로 집합시켰지 않습니까? 예. 신임 검사장들이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 있던 사람들을 7명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리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김용남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고 나 지금 검사장들 만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이 일부러 찍힌 겁니다. 또 어제 낮에는 아주 깔깔 웃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지금 저녁에 구내식당 가는 사진 찍힌 거는 어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기다려봐. 음. 청와대로까지 내가 달려갈 거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청장이요.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만났던 마약 관련 국제회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전직 간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년 이맘때쯤도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행사를 잘 이끌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웃음을 지으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총장 임기가 최장 2년이더라. 끝까지 한다 이거죠. 최장을 붙인 게 뭐냐면요. 2년을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근데 잘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겁니다. 끝까지 예. 하겠다. 전에 전영기 논설위원이 신의 한수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총장이 하루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내일, 언제 문재인이 날 자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수사할 거 하겠다. 이렇게 목을 걸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